도심 한복판 20m 높이 상공에 만들어진 철탑. 김재주 씨는 벌써 181일째 이곳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데요. 가볼려! 올 초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택시 업계뿐 아니라 여러 일터에서 분쟁과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밥 남기지 말고 가드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 인상.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난 3월 초 서울의 한 대학. 우리가 일하고 있는 자리를 뺐더니 이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 대학 청소 노동자들에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될 때까지 싸운다. 우리는 될 때까지 싸운다. 될 때까지 싸운다. 비정규직 철폐. 청소 노동자 31명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학교 측에선 충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기존 인력을 발령내고 비는 자리는 아르바이트로 채웠습니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냥 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자리를 지키려면 나도 내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지금 현재 여기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빼가 굳이 거기까지 여기 알바 쓰기 위해서 우리를 빼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직원들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하지만 이곳엔 이미 아르바이트 직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기에서 이 자리에 들어왔으면 저분들이 물러나 줘야 되는데 안 놀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가 봐요. 이 아줌마들하고도 부딪히지 말고 저기 하지 말고 제가 혼자 하는 거잖아요. 2층하고 5층, 4층, 3층은 혼자예요. 제가 지금 솔직히 육체적으로 굉장히 이거 노동인데 근데 이게 혼자 해서 돼요? 해요. 되는데 근데 원래는 다른 빌딩들이나 뭐 이런 거 혼자 하지 않잖아요. 이 건물 전체를. 사실 아르바이트 직원들도 힘듭니다. 기존 직원들과 달리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하고요. 또 다툼도 잦습니다. 여기 지금 한 사람밖에 일 안 하니까. 오늘 막 갑자기 두 분이 와서 막 저렇게 하시니까 나 아나 계단 청소하는 계단이 엉망이야 지금. 계단 닦으러 올라왔어. 이것은 그냥 우리 여기 한 사람이 일 안 하니까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빨리 좀 넣어줘서. 우리가 너도 하는데 왜 그래 학교 가서 얘기를 해? 우리 아니 우리가 어디까지 오시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내일이라도 나가라고 나가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동네 사람들 여기 저기 청소 한다고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1월 2일부터 이 사단이 난 거라. 근데 우리도 다 있던 직장이라든지 여기서 일하시는 알바분들도 죄가 없어요. 나는 여기 반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학교가 문제가 이거야. 여사님들도 여기서 고용을 했으니까 왔을 것이고 우리도 여기서 고용을 했으니까 온 거지. 우리가 무슨 죄 있어요. 그렇지만 힘없는 노동자들을 가지고 이게 과연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이 일에 대해 학교 측에 공식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고용이 고착화된다면 남아있는 직원들의 노동 강도가 세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교수 연구실 앞으로 들어와서 청소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2월 중에. 그러면서 우리가 청소를 기존에 해왔던 구역을 점차 이제 줄인 거죠. 사실상 원래는 우리가 해왔는데 교수 연구실은 이제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들이 줄여놓고 사람은 이제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교수 연구실에 그 교수님이 청소하겠어요? 우리 조합원님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한마음 한뜻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원이라는 방식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게 노조원들의 생각인데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이 구조조정 계획이 학교가 지금 저희 노동조합이나
현장에 계시는 노동자분들과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강행한 내용이거든요. 청소경계 노동자들을 구성원으로 좀 인정하고 좀 대화의 상대로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월 평균 162만 원 정도의 급여. 몸은 고대도 애착을 가지고 다니던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죠. 올해 처음이에요. 이런 정년하면은 그 자리를 메꾸고 이랬었지 인원 충원 안 하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는데 왜 학교가 점점 범위는 더 커져가고 있는데 노동자들을 골탕을 먹이려 하는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거 들어주고 서로 합의해서 좋게 합의하기를, 하루라도 합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본관 점거 농성이 시작된 지 52일, 직원들은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청소를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오늘로 52일째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총장님은 계속 수모만 다니시면서 저희와 대화를 하지 않고 인원 충원에 조금의 학생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서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이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과연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예컨대 학교가 받는 국고보조금만 해도 그 1년에 한 3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국가에서 지원받는 그 돈은 도대체 어디다가 쓰길래 등록금을 노동자들 뭐 임금이나 인건비랑 대입을 시키는 건지, 그것도 좀 많이 따지고 싶고요. 기부금도 1년에 그 많게는 한 500억 가까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학교가 곳간에 쌓아놓은 돈이 또 적립금이잖아요. 5,300억 원이고 그 돈은 왜 그런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 즉답을 피했던 학교. 며칠 뒤 학교 측에선 아르바이트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혼의 일부도 충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일은 일단락됐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올 초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6.4% 오른 금액인데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한 달 최저급여는 157만 3,770원입니다. 4대 보험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140만 원 정도. 하지만 한 해 평균 6.7%에 불과하던 인상폭이 16.4%로 뛰면서 이 제도의 정착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서울의 한 포장업체. 이곳도 요즘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요즘 이 회사의 포장부 사무실은 개점 폐업 상태. 얼마 전 포장부 직원 21명은 영업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생전 영업이라곤 해본 적이 없기에 노조에선 이 일을 사실상의 해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업 일을 할 것 같았으면요, 여기 회사에 입사 안 했을 것 같아요. 결혼해서 아이를 어느 정도 케어하고 나서 이제 일을 해도 되겠구나 싶을 때 이제 일거리를 찾았거든요. 그리고 결혼 전에 있던 직장은 이제 경력 단절로 뭐 어디 취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회사에 생긴 비용 부담 때문에 포장부 직원들을 내치려 한다는 게 노조의 생각. 때문에 직원들은 밤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자리를 지키며 회사와 싸우는 거죠.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밥통 있고요. 쌀 있고요. 밥은 여기서 해요. 그리고 반찬은 이제 농촌 사람들이 집에서 해갖고 와서 먹어요. 버려버려요. 그거 오모밴드. 이렇게 생활한 지 벌써 2달. 속이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중간에 이제 힘들어서 포기하고 갈 때 그때 이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집에 가서 불 꺼놓고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운 적이 있어요. 엄마 힘들어? 멋이 많아서 다른 말은 안 해요. 엄마 힘들어? 그래서 힘내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고맙기도 하고 내가 이거 한다고 애들 이렇게 못 챙기고 그러는데도 막 이렇게 짜증내고 엄마한테 뭐 짜증 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래서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또 저렇게 묵묵히 해주는 모습에 너무 또 고맙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많이 운 적이 있어요. 우리 얘기를 하게 되면요. 먼저 벚꽃에 올라서 서러움이나 내지는 억울함 특별하게 우리가 호소할 곳이 없으니까 그게 잘 힘들죠. 사실은 마음 다지는 데 있어서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뭐 몸이 조금 힘들고 고단해도 마음이 편해야 될 텐데 이제 마음 다지는 일부터 열심히 좀 하려고 합니다. 또 있어. 최저임금이 오를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최저임금 오른 건 좋은 건데 좋은 거고 환영할 일인데 그거를 가지고 그걸 핑계 삼아서 이런 식으로 사람 쫓아내겠다고 하고 뭐 한두 번 이런 사업장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뭐 화도 많이 나고 그냥 빨리 끝내서 편안하게 그냥 여기서 일하시고 또 퇴근하시면 집안일 하시고 이런 게 그런 일상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원래 머리 아까웠는데 원래 저기 범나원이 저번에 세수 안 하고 잤어. 피곤해서 그냥 자야 돼. 양치해 양치. 노동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인상된 최저임금. 그것은 뜻밖에도 이들을 삶의 터전으로부터 내몰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햇빛이 그늘에서 집회를 하니까 너무 추웠어요. 그리고 이제 외불정 끝내고 들어왔는데 엄청 힘들어요. 근데 세수도 못하고 자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무세요. 다음 날 아침 포장부 직원들이 시위차 본사를 찾았습니다. 회사에선 이미 포장부를 외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상태. 하지만 포장부 직원들은 이에 맞서고 있죠. 자, 그다음에 수험카드는 설령 안 찍어도 제가 영어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과연 노사는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까요? 피디님만 잡으시는 걸로 하시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타이트하게. 네, 하시죠. 예. 제가 한번 보겠어요. 실제적인 영업부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직원들을 해고하고 쫓아내기 위한 꼼수다. 이런 측면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동의하시지 않죠? 전혀 동의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꼼수였다면 제가 왜 그동안 4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고용 유지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왜 제가 대출을 11억을 다 소진해 가면서 저분들에 대한 고용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만약에 꼼수를 쓸 거였다면 더 일찍 했었어야죠. 영업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신규 인력을 채용할 그런 여지는 없어요. 도망가듯이 나가시면 여러분 지가 도착했어요. 왜? 좀 막지 좀 마세요. 저 갈 길 가야 돼요. 도망가시면 그동안 회사와 포장부 직원들 간에는 노조 활동 문제로 여러 번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미 다 드렸어요.
때문에 포장부 직원들은 이번 일을 단순한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포장부한테만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포장부한테만 그렇게 하죠. 아,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아, 다른 사람들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노조라는 조직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찬성?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꼼수는 이제 그만 공공기관부터 민간기업까지 이번 일이 노조 탄압의 일환이라는 노조와 이를 극구 부인하는 회사.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노사 간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또한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한 대형 유통업체에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최저시급은 올랐지만 근무시간이 줄어 임금 인상의 효과는 크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본인들은 못하고 우리들은 이제 앞장서서 어쨌든 법원을 써야지 되니까 그걸 맞춰서 7시간에 맞춰서 근데 내가 골병 들고 있는 거지. 근데 언젠가는 또 이렇게 그냥 완전 퍼져버릴 수도 있는 거지. 정작 우리 동료들이 힘드니까 서로가 쟤는 뭔가를 더 안 하는 것 같아. 쟤는 왜 이렇게 더 많이 싫어가? 그러니까 직원들끼리 동료들끼리만 이렇게 아기다툼을 하게 만드는 이 형국이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김밥은 똑같은 그 양을 말아야 되는데 시간이 줄어버리니까 화장실을 본인이 스스로가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노조도 없는 조그만 회사 직원들은 하소연을 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노동상담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저희가 상여금이 250%인데 150%를 삭감하고 빨간 날을 전부 다 연차로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공고를 일방적으로 붙였더라고요. 뛸 거 다 뛰고 해봤자 200만 원 정도 이래 챙기는데 거기서 150% 삭감은 너무 큰 것이다. 그건 우리가 부담할 게 아니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 잘못된 그 관행을 따지려야 할 문제지. 그걸 우리 일하는 작업자들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장은 뭐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뭐 감내할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회사는 문 닫아야 된다. 최저 시급은 맞추지만은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은 하락하는 그 최저임금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들이 버젓이 많이 자행된다는 거죠, 그죠?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일단 먼저는 제일 문제는 스스로 위축돼 있습니다. 연장 근로를 많이 해서 임금을 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잔업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잔업을 안 준다든지 회사에 뭘 물어보거나 회사에 계속 어떤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일을 많이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잔업이나 특근을 안 줘서 임금을 많이 못 가져가게 하는 그런 불이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장 내에서 노동자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도 있으면 노동조합이 회사와 협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조차 지금 없는 데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사법 처리까지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시정 조치로 끝납니다. 또 최저시급을 올리면서 상여금이나 수당을 깎는 등의 편법을 쓴다 해도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죠. 경기도의 한 미용실. 요즘 송미연 씨는 일이 즐겁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올 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월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받는 월급은 158만 원 정도. 전에 비해 20-30만 원 정도 오른 금액입니다. 제가 적금을 들고 있는데 그 적금 액수가 늘어났어요. 용돈이 올랐죠. 제가 쓸 수 있는 그게.
대신 사장님의 부담은 월 150만 원 이상 들었죠. 크게 좀 달라진 거는요. 저희 미용실에 이제 취업하려고 입사 지원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다는 거. 작년에는 조금 어려웠죠. 직원 구하기가. 매출은 작년이랑 지금이랑 비슷한데 급여라든가 사대보험 제가 이제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더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만큼은 일정 부분 줄어든 건 있지만 이것도 그냥 뭐 잠깐 아닐까 올해 정도 견디면 또 해결되지 않을까. 최저임금을 올려준 후 구직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졌다는 미용실. 그만큼 최저임금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특히나 젊은 층이 많이 지원하는 아르바이트 쪽은 사정이 더 어렵습니다. 거의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다 들어가는데 그래도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알바 자리는 적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다 보니까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층이 가장 많이 고용돼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네네.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네,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인데 가능하시겠어요? 그 시급이 얼마예요? 시급은 저희들 뭐 최저 시급이라고 적어놨는데 거기까지는 다 못 드리고요. 저희들이 최고로 줄 수 있는 거는 6,600원까지 드릴 수 있어요. 또 다른 편의점. 괜찮아. 최저시급 받는 건 없어요. 내가 최저시급을 나만 줬거든, 우리만. 그래, 다른 주위에서 내가 7,000원까지 줬거든. 근데 주위에서 막 그렇게 싸서 그거 주면 우리도 다 알려줘야 되는데 막 그걸 준다 하면 비싸서 그래 이제 6,500원으로 또 나 찼어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 되거든요. 그게 실력 따라 달라요? 그죠. 일 못하면은 많이 가르쳐야 되니까 좀 수습기간에는 조금 이제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6,500원이나 6,000원 정도. 수습 기간에도 최저 시급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하니까 생각 있으면 오시고 말면은 아니면은 다른 데 오시고 그러면 돼요. 따질 거 없이 최저 시급 같은 데라고 오세요. 두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던 이성철 씨는 얼마 전 가게 하나를 폐업했습니다. 최저 시급 인상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올해는 최저임금 때문에 결정적으로 폐점을 하게 됐고요. 이 점포도 그렇고 저 점포도 그렇고 적어도 월 인건비만 해도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확실히 체감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 가게인가요? 예. 이거 얼마나 됐어요? 여기는 2015년 8월부터 했습니다. 닫은 지가 얼마나 닫은 지는 이제 이번 달 4일부터 닫았어요. 물건이 있네요. 예,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고, 이제 조금 뺀 것도 있고. 보시면 이렇게 물건 좀 빠져있고 창고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게 폐점하기 전에 이제 그 재고 실사를 한번 받아야 되거든요. 폐점했을 때 좀 속 시원하다고 생각도 하고 여기서 한 2년 반을 또 버렸으니까 좀 화나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많이 좀 억울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이 가게를 차리는 데 든 돈은 현금 5천만 원, 담보대출 4천만 원을 포함해 9천만 원 정도. 문을 닫기로 한 지금 수중에 쥔 돈은 얼마 없습니다. 권리금은 당연히 못 받게 되는 거고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거는 건물 보증금 정도 이제 건질 수 있는 한 2천만 원 정도 건질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빚이 아까 얼마?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오픈했을 때부터 계속 적어도 월 100만 원씩은 계속 제가 돈 까먹었으면서 했으니까 지금 와서 계산해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가게를 연 후 얼마 되지 않아 인근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또 생겼습니다. 원래 있던 편의점과 합치면
이 동네에만 편의점이 무려 4개. 게다가 기존에 있던 마트까지 24시간 영업을 시작해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저 오픈하고 얼마 뒤에 본사 쪽에서 저기서 오픈을 시켜버렸는데 처음에는 그 250m 조금 벗어나요. 저희 이제 법적인 거리가 250m인데 벗어나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저쪽 아까 보셨겠지만 양쪽으로 있고 큰 슈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에서 밀리니까 저쪽에서 이제 가격을 다운하기 시작한 거예요.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편의점 사장들은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인상된 최저시급을 맞추기가 어려운 게 현실. 안 그래도 간신히 버텼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늘어난 인건비가 결국 발목을 잡은 거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없는데 너무 그러니까 편의점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방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문제인 거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 좀 너무 빨랐다 싶긴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좀 많이 아쉽죠. 좀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업종별 차등대를 좀 두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긴 했는데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올리니까 좀 거기도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지금의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 시기와 인상폭에 대해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이들도 있죠. 문정부 들어와서 단행했던 16.4%는 우리 경제 현실을 무시한 아주 과격한 인상폭이다, 무리한 인상폭이다. 그래서 후유증이 많을 거라고 제가 국회에 가서도 증언을 했고, 그리고 저는 지금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올리기 전에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최저임금보다도 적게 받는 근로자가 건 30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거의 한 13% 이상이 이거 이하로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런데 이제 어떤 아주 영세한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보면 근로자의 거의 30%에서 40%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16.4% 올려놨으니까 그러면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다 범법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영세 업종 중 하나인 봉제 공장. 김동석 사장도 이 문제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멀리까지들 방문하셔서 나 같은 경우 작년에 현장에서 공장에서 한 2억 정도를 손실을 봤어요. 4대 보험 다 해주지, 퇴직금 다 해주지. 다른 공장은 그런 걸 해주기 힘든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한 10년 전부터 해주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내가 단가를 뭐 다른 데 같이 식당 같이 뭐 1,000원 올리겠습니다라고 올려서 주는 게 아니고 본사나 거래처에서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그냥 정부에서 그 똑같은 잣대로 되고 무조건 올려라. 그러면 이 기업이라는 게 크든 적든 모든 사장들은 사업을 영위하는 이유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조그만 공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돈을 벌기보다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하는 게 목표라는 사장님. 한솥밥을 먹은 지 20년이 넘은 터라 직원들도 사장님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글쎄, 사장님이 어려우시니까 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어떤 마음이세요? 빨리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빠른 시일 안에 해줬으면 좋죠. 예.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1인당 월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13만 원 받아서 뭐 하느냐는 얘기죠. 내년이면 없어질 정책인데, 그럼 13만 원 받아서 지금은 정부에서 13만 원 주니까 너희들 갖다 주겠다. 그럼 내년에는 그거 까겠다. 기분 좋아하겠느냐고. 안 좋아하지. 솔직히 사장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직원들이 그만둬주면 나는 고마워요. 그게 현실입니다.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규모를 줄여서 일할 수가 있는데. 봉제 공장은 본사와 거래처에서 정한 일방적인 단가로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원청과 하청 간의 불평등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최저임금 인상은 어쩌면 요원한 일일 테죠. 최저임금을 갖고 그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건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라는 걸 아는데 그러면 세상이 공평해야죠. 대기업 노조는 연봉 1억씩까지 가고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청하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해도 연봉 3천만 원도 못 가져가는 게 이 세상인데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금 최저임금이라고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죠.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의 경제 구조를 고려해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제조업 비중으로 보면 대재벌사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원화청 간의 불공정 거래, 그러니까 단가 인하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생하면서 인건비가 오른 부담이라든가 내지 원부자재가 오른 부담이라든가 전체 재반 비용이 오른 비용을 좀 같이 공동 부담해야 되는데 마치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담을 그 하청에게 책임진다든가 이런 구조 자체가 좀 해소돼야 되는 게 1차적인 거고요. 산업적인 특수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 즉 사용자가 져야 할 부담이 특정한 그 영세업체에게 몰린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이 어떻게 원청에게, 대기업에게 제대로 부과되고 그 책임을 그 대기업들이 분담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제도 설계가 중요한 것이지, 최저임금을 오히려 계속 그 물타기 하고 쪼개고 나눠서 그것을 본래 취지를 손상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제도의 후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우리 주위엔 아직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20m 높이 상공에서 벌써 181일째 투쟁 중인 김재주 씨. 지금 택시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지금 적용을 못 받고 있어요. 소정근 시간이라는 것을 보통 3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일은 10시간에서 12시간, 15시간까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좀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개월 전 김재주 씨의 고공농성이 시작되면서 동료들도 함께 천막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김재주 씨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물을 데펴가지고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이렇게 물을 한 번 더 데펴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수건으로 닦는 거예요. 하필 추울 때 올라가셔가지고 지금 수염이 지금 너무 많이 원래 수염이 너무 많이 길었는데 지금 자른 거예요 이게 지금. 소변 대변도 다 내렸어요. 네, 다 봤죠.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산업금제입니다. 택시 기사들은 매일 일정액을 회사에 냅니다. 월급은 산학금을 내고 남은 돈과 기본급으로 구성되는데요. 문제는 기본급을 좌우하는 최저시급이 오를 때마다 산학금도 함께 오른다는 겁니다. 지금 전주 지역에 7,530원 올해 도입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임금을 또 동결시키고 최저임금에 위반이 안 되게끔 시간을 또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 4시간, 많으면 4시간 10분 이 정도로 또 줄여놓고 산학금은 오히려 5,000원 이상을 시켰어요. 거의 대부분 사업장. 그러면 임금은 제자리고 산학금을 또 인상시켰으니 임금 삭감이 5,000원이면 약 한 달에 12만 5천원의 산학금이 늘어나거든요.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되려고 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 택시 노동자들이 오직했으면 최저임금 인상시키지 말아라.
최저임금만 인상시키면 소정근로시간 줄어버리고 산학금만 올라가니 하지 말아라. 거꾸로 얘기하면 2009년 7월 1일 택시 최저임금법이 시행됐을 때처럼 시간을 줄여서 벗어나는 방법, 산학금을 막 올려서 벗어나는 방법, 요것을 법적으로 좀 보강하지 않으면 택시는 최저임금 아무리 올라가 봤자 남의 얘기라는 거죠. 우리하고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택시 기사의 기본급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보통은 하루 8시간. 그런데 뭐 3시간 반, 4시간 이렇게 다 줄여서 놓고 최저임금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는 하루를 이 산학금을 12만 5천 원 달라면은 몇 시간을 일해야 되는지 알아요? 12시간 일해야 돼. 치아로. 그러면 몸이 축 나갔죠. 예. 무릎도 아프고 지금 안 아플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 내면 이제 잘못하면 회사에 빚지죠. 내가 5일 동안 아파서 있으면은 돈을 하나도 월급에서 못 받고 거꾸로 내가 회사에 빚을 지게 돼요. 내가 만약에 어디 아파서 일을 못 했다든가 뭔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5일 일을 못 해버리면은요 한 50만 원 빵꾸나잖아요. 그럼 월급 하나도 못 타요. 택시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한 달에 7, 80만 원밖에 보장받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소정 근로시간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하루에 11시간에서 15시간까지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소정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근로시간을 5시간 뭐 40분, 뭐 6시간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기본급을 주는, 즉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그 근로시간을 현실과 다르게 간주 근로시간으로 약정하는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법 위반인데 사실은 법을 악용해서 탈법적으로 최저임금의 취지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이제 회피해 가는 것인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밤 9시 모두가 편히 쉴 시간. 이중원 씨는 거꾸로 이때 출근을 합니다. 그는 우체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류된 거를 각 해당 집중국으로 보내는 거. 여기 이제 성남 집중국으로 하는 거예요. 일은 힘들지만 월급은 고작 최저임금 정도. 힘은 안 드세요? 일하실 때? 뭐 들죠. 근데 좀 익숙해져서 뭐 할만합니다. 네. 근데 그나마 지금은 일이 좀 말하자면 이제 한간철이라 좀 낫죠. 근데 막 명절 때라든가 채번 이럴 때는 물량이 무지만한, 지금은 막 3배, 4배 되니까. 근데 밤에 꼭 일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뭐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급여죠, 급여. 차이가 나요? 그쵸, 1.5 차이 나니까요. 근무하면 얼마고 밤 근무하면 얼마 정도 있어요? 낮에는 한 150에서 160 정도. 이번에 올라와서 그래요. 그리고 저희 야근은 이제 1.5 하니까 한 220 정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선택한 야간 근무. 밤낮이 바뀐 탓에 집에 와도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민운동을 하던 이중원 씨는 7년 전 우체국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교조에서 그 자녀 처음에 1.5 해서 135만 원. 2012년도에 135만 원 받았어요. 야간 월급이. 그럼 135만 원이면은 시급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4,580원. 4,580원. 네. 그런 다음에 조금씩 늘어난 건가요, 지금? 그렇죠. 최저 시급도 연차별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많이 싸웠죠. 그러니 이제 각종 수당이 또 생겨나서 그때 비하면 지금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 비하면 최저임금은 꽤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현실이죠. 개고 실수령이 230.
아, 예, 실수령이 네. 있으시네. 저희는 수령이고로 줄 타지니까. 생활하는 게 실제적으로 좀 어떻다고 보세요?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 둘인데 둘 다 휴학하고 지금 돈 번다고. 전부 다 물론 약자금 융자 등록금 마련하고 했고 생활이 안 되죠. 아내는 아침 일찍 출근을 합니다. 얼굴 보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도 월세에 생활비에 늘 빠듯합니다. 사교육이라곤 막내 아들에게 처음 시켜봤고요. 딸들도 힘겹습니다. 제가 방학 때만 알바를 할 수 있으니까 딱 2달 반 알바 방학 동안 꽉 채워서 하고 그걸로 한 학기 생활비 쓰고 또 벌어서 또 한 학기 쓰고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뭔가 생계로 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걸 아예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생활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한 만큼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답답한 현실, 때로 아이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주는구나. 아빠가 돈을 적게 벌어갖고 뭐 그런 건 불만 없니? 그런 거? 뭐지? 용돈 많이 안 주고 그런 거. 진수는? 없으면 거짓말이지. 없으면 거짓말이긴 하지만 뭐 방학에도 알바 안 하고 막 용돈 받아서 쓰는 애들 보면은 나도 좀 용돈. 나도 그러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지. 근데 그건 막 그래서 뭔가 아빠나 엄마한테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좀 더 약간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도 돈 많이 벌고 싶다. 구김없이 잘 자란 아이들. 자립심도 빨리 배웠고 아빠의 일터에 아르바이트를 갈 정도로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도 깊습니다. 자력갱생이야. 난 성적하려도 고3인데. 아빠 와가지고 잠깐 같이 차 밀고 그냥 그랬었죠. 느낌 반응은 없었어요? 느낌 봐요? 진짜 힘들구나. 아버지 만나서 아빠 만나니까 느끼는 거 없어서 어땠니? 아빠 만나니까? 작업장에서 아는 척해요 해서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아니, 특별히 말은 없었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보통은 그런 최저임금이고 또 아버지가 일하는 데는 보통 피할 것 같은데 왔잖아요. 그걸 보고 얘가 어떤 마음이 있구나 이제 생각을 했죠. 되게 기특했어요.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받는 최저 월급 157만 원으로는 생존, 그 이상의 의미를 기대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자유주의 경제 국가들이 노동빈곤과 양극화에 직면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회보장 체제나 이런 소득 지원 정책으로 그게 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나라일수록 법정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법이 저임금 노동자 처지를 개선하고 노동빈곤과 양극화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채용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복지 체제가 좀 더 공고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저임금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빈곤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에 주목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수단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좀 전환의 계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7,530원. 어떤 이들에겐 그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입니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게 큰 문제인 거죠.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